슬하,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유아교육의 현입니다. 이번 유튜브 주제는요, 면담입니다. 면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아무래도 처음이신 분들은 더 면담에 대해서 압박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을 처음 이제 마주하는 자리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한 관찰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어떤 거를 관찰해야 되느냐? 이거는 영아반이냐 유아반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유아반밖에 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아반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아무래도 첫 번째는 등원 그리고 적응 시기일 것 같아요. 어떻게 교실에 적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적응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 예를 들어서 등원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가 들어올 때 조금 어려워하진 않는지, 부모님과의 애착이 아직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실에 들어올 때 부모님과의 헤어짐을 불편해하진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적응기간, 적응시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아이가 교실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이 교실에 있는 아이구나 라는 소속감을 아이가 표현을 하느냐 안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교실에서는 나는 무슨 반이다 라는 거를 자주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기관에서 아니면은 집에서 이야기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반응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적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일단 기본생활습관 먼저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먼저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기본생활습관이 잘 되어 있는 아이도 물론 많지만 잘 안 되어 있는 아이나, 아니면은 이 점이 진짜 아쉬운데 기본생활 습관을 조금 바꿔주고 싶은데 라고 생각되는 아이들이 있을 때는 부정적인 말을 먼저 말해야 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이가 오늘 어떻게 지냈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서, 아이가 오늘은 예를 들어서 바깥놀이에 나가서 여러 가지를 참고해 보더라고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이제 바깥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주시면서 자연스럽게, 근데 바깥놀이에 나갈 때 보니까 옷을 입는 거를 가끔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나갔다 왔는데 손 씻기를 할 때 깨끗이 손을 안 씻는 경우가 몇 번 있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부모에게 바통 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기본생활 습관 이야기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이가 놀이를 어떤 거를 진행하는지 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교실에서는 어떤 아이들과 어떤 영역을 즐겨하면서 이렇게 놀이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영역을 얘기하면은 사실 부모님들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끼세요. 저희는 이제 이 영역이 굉장히 계속 반복되면서 이거 허구한 날 유아교육과 아니면 아동학과 이런 데서 자주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단어지만 부모님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단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간단하게 진짜 아이들이 하고 있는 구체적인 놀이를 이야기해주는 편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블록 쌓기라던가 아니면은 입체적인 구성물을 만드는 거, 이렇게 물론 조금 저희가 포장을 할 필요는 있겠죠.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재활용품은 입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체적인 구성물을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시면은 조금 면담 때 부모님들이 흡족하게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학기 초 면담의 목표는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어차피 한 달 동안 관찰한 결과로 아이의 발달 수준 그리고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될지 완벽하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기 초 면담은 부모님들에게 내용을 전달받는 게 목표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런데 근데 이 아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겠어.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희들이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수정해 나갈 건데 너희도 이걸 도와줬으면 좋겠어 하는 상생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를 위한 약간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 조합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캐내야 되고 우리들이 한 달 동안 관찰한 정보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면담의 가장 큰 중요성은 관찰입니다. 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거를 싹 잃을 수밖에 없어요. 부모님에 대한 신뢰도 잃고, 그리고 저희가 얻고 싶은 정보도 잃고, 그리고 아이에 대한 지원도 그럼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학기 초면담은 물론 부모님들에게 많은 정보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찰했는지 맨 처음 테스트를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는 어리숙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에 대한 관찰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던 면담 때 이야기를 나눌 팁 같은 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나 부정적인 거는 다음에 2차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두 가지 말이 있죠. 보통 긍정적인 말을 먼저 하고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나, 아니면 부정적인 말을 먼저 하고 긍정적인 말을 다음에 하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긍정적인 말을 먼저 듣고 맞아 하다가 부정적인 말을 듣는 게 훨씬 나아요. 누구든지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그럴 거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을 항상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말솜씨가 필요해요. 어느 정도의 커버는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말을 조금 능숙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야, 너 말 못해. 잘. 너 왜 이리 말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너 지금 조금 말하기 힘든 것부터 조금 이따가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조금 알아듣기가 힘든데 너가 조금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담이라고 하는 거를 진행할 때는 항상 자기의 모든 단어를 조금 가다듬을 필요가 있어요. 항상 아이들한테 하듯, 그리고 부모님이 들었을 때 우리 아이가 진짜 문제가 있나? 하지만 사실 문제가 있는 아이는 없어요. 문제라기보다는 발달 과정 안에 있는 아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가다듬을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자기 영상을 찍어보면서 자기 말을 약간 되뇌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영상이라서 조금 어색하고 그리고 말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서 준비했으니까 많은 분들 보시고 좋은 면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자가 되도록 온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끝입니다.